안녕하십니까. 2월 12일 오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설 명절 연휴 동안 이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인성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금태섭, 원칙과 상식 등 좌파 세력과의 합당에 대해서 합당정 개혁신당, 그러니까 2030 남성들이 중심이 된 이준석 신당이죠. 그 이준석 신당의 2030 열성 당원들의 집단 반발이 예상외로 거세지면서 이준석의 미래까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먼저 이른바 이준석 커피 사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정치판에서도 소문난 싸움꾼이죠. 그래서 그때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이런 비판을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젊은 사람이 너무 설치니까 미움을 받는 것이구나, 이 정도로 생각해왔고 저 역시 비슷한 수준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영상을 보고 정말 어쩔 수 없는 친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설 명절 시작이 되는 지난 8일 이제 합당정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양향자 원내대표, 김철근 사무총장, 이렇게 해서 개혁신당 관계자 5명이 서울 수서역에서 귀성 인사를 했습니다. 이때 전장현 박경석 대표가 찾아와서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한 정책 의견서를 전달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나 봅니다. 그래서 역산의 카페에서 간이 차담회가 열렸습니다. 이 차담회 장면을 OBS가 촬영했는데 여기에서 이준석의 인성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장면이 모두 촬영됐습니다. 일행이 자리를 잡았고 잠시 후 주문한 커피가 도착했습니다. 자리 배치는 양향자 의원이 맨 바깥쪽에 앉았고, 그리고 그 옆에 이준석 대표, 맞은편에는 박경석 대표, 그리고 그 안쪽에 이제 나머지 세 사람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카페 직원은 당연히 바깥쪽 양향자 의원의 앞에 이제 커피를 내려놓았고, 양 의원이 커피를 전달하는데 연장자인 박 대표에게 먼저 주고, 다음으로 안쪽으로 전달하려는데 이준석이 자기 잔을 받아서 먼저 커피를 마시기 시작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안쪽부터 먼저 커피를 전달하는 것이 거의 기본 예의죠. 굳이 예의라고도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무의식적으로 보통 그렇게 되지 않나요? 그런데 이준석은 낼름 자기 잔만 받아서 마시고 커피를 전달하는 양향자나 받는 사람들은 신경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양향자 의원이 이준석 대표를 사이에 두고 안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커피를 전달하는 이상한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이준석은 자기를 사이에 두고 이제 커피잔이 오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눈길만 주고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도와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그런 매너는 굳이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손을 거들게 되는데 이준석은 끝까지 손도 까다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배려에 대해 아예 배우지 못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영상을 보고 곧바로 떠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인효한 전 혁신위원장입니다. 인효한 혁신위원장이 참다 못해서 가정교육을 언급했죠. 가정교육을 언급하면서 이준석 부모님까지 언급했습니다. 당시에는 부모님까지 언급하는 것은 좀 심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불현듯 인효한 전 혁신위원장이 가정교육을 언급한 것이 이유가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댓글도 이준석 공동대표 인성을 폭격했습니다. 사회생활을 안 해봤나? 이건 매너의 문제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안 된 사람이었네. 가정교육을 못 받은 건지 인성이 왜 저 모양이야. 사소한 것에서 사람의 품격을 알 수 있다. 준석이 믿고 따라온 사람들이 불쌍하다. 진짜 가정교육 못 받은 티난다. 인효한이 욕할만 하네.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사람 보는 눈은 사실 누구누구 비슷비슷합니다. 커피잔 돌리는 가지고 뭘 그러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이건 분명 공동체 생활의 기본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수학으로 치면 1+1을 모르는데 고차 방정식을 어떻게 풀 수 있겠습니까? 저 정도 인성을 가진 사람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다루는 정치를 과연 잘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가는 곳마다 싸우고 또 집권당 대표에서 쫓겨난 것 다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준석의 인성과 관련해서는 여러 말들이 이미 떠돌고 있습니다. 자기보다 훨씬 연장자와 대화를 하는데 대화를 하면서 내내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또 핸드폰을 보다가 나중에는 컴퓨터 모니터까지 들여다보더라, 이런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날도 박 대표에게 느닷없이
윤석열 정부를 겪어보니 차라리 이준석이 더 낫지 않느냐?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이준석 대표 때가 훨씬 편하지 않았느냐? 이런 느닷없이 이런 질문을 하면서 자기중심 사고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준석 대표가 이낙연 등 좌파 3개 세력과 합쳐서 개혁신당으로 통합했는데 이준석 열성 지지 집단인 2030 남성들의 마음을 잃어가고 있음이 지금 확인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2030 지지자들이 그냥 마음을 떠나는 것이 아니다. 이준석 안티로 돌아설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 이준석 대표 이번 파동이 지나면 더욱 쪼그러들지 않겠냐 이렇게 전망됩니다. 개혁신당으로 합당 이후에 열성 지지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분노를 넘어서 정오에 가까운 의견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원칙 없는 쎄불리기에 급급한 합당이다 이러면서 안티 이준석으로 돌아가겠다 노골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왜 그러니까 지지자 왜 빠가 비판 세력 혹은 안티를 의미하는 것이죠. 왜 까가 되면 무서운지 여기만 봐도 알 수 있지 않나 라는 제목의 글에는 돌아선 까들이 준청래, 이준석 플러스 정청래입니다. 돌아선 까들이 준청래에 대해 더 속속들이 알고 여태껏 극렬하게 실드 쳤던 부분이 다 약점인 것을 알기에 더 무서운 것이다. 이런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이준석의 단점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까발리기 시작하면 굉장할 것이라는 선전포고인 셈입니다. 그러면서 대깨준 뭐가 깨져도 준석이 이 말이죠. 대깨준들이 말도 안 되는 실드 치는 것이 지겨워서 글 안 쓰고 구경만 하고 있었는데 이제 진짜 준청래를 까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이준석 공동대표를 준청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준석 플러스 정청래입니다. 준청래라는 과거에는 없었던 표현으로 부르는 것은 이 사태가 그만큼 심각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들이 평소에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던 민주당 정청래 의원과 이준석 대표를 동급으로 간주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상징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국민의힘 장예찬 수영구 예비후보가 제3지대 합당에 대해서 잡탕밥 개혁신당, 페미 친문 좌파 정당 이렇게 비난하면서 쓴 글이나 또 천하용인에서 사실상 탈퇴하며 국민의힘에 잔류한 김용태 포천 가천 예비후보가 결국은 거래를 하게 될 것이다. 이런 글들이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이들은 장예찬 김용태의 의견에 동조하게 될 줄은 몰랐다. 이준석은 비판받아 싸다. 이런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장예찬이 이준석으로부터 돌아설만 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글들을 보면 결국 이준석 공동대표를 거의 무조건적으로 믿고 지지했던 2030 남성 위주의 열성 지지자들이 이른바 잡탕 합당에 반발해서 극렬 반대파로 돌아설 가능성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합당 후 잇따라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 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모두 날려버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과거 탁월한 영상 편집 능력 그리고 재빠른 정보 수집, 발굴 이런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준석의 손과 발이 되어 왔습니다. 이준석의 행적과 발언을 온라인상에 홍보하고 퍼뜨리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던 당사자들입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완전한 안티로 돌아선다면 이준석은 그들의 집요한 방해를 뚫고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이런 과제를 떠안게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혁신당 인재영입위원장인 허은하 전 의원도 이준석 대표의 결정을 존중한다라고 말하면서도 눈앞에 있는 총선의 이해득실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매우 유감이다. 이렇게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허 위원장은 어제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서 나 또한 결과를 통보받은 위치에 있던 사람으로 동지들의 마음과 같았음을 고백한다 하면서도 우리가 처한 현실을 인식해야 한다는 말로 지지자들 달래기에 나서서나 지지자들 전혀 설득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허 위원장의 글에 대해서 말은 잘하셨지만 이준석의 정치 생명은 이제 끝났다. 개혁신당이 진보인가요? 보수인가요? 아니면 죽도밥도 아닌가요? 라는 비판 글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보수정당이라는 정체성을 포기하면서까지 이낙연 등과 합당한 이준석이 이번 파동을 쉽게 넘길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또 어찌어찌 밀어붙인다고 쳐도 지지 기반의 절반은 떨어져 나가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현실적인 전망입니다. 감사합니다.